치열해지는 반도체 전쟁 속 승기를 잡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소재 개발이라는 아이템을 통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차이나,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신소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보험 보상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중국의 공신부는 지난 13일 2024년판 주요 신소재 1차 응용시범 지도 목록 의견 수련안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 리스트에 오른 신소재는 선진 기초소재와 히토류 기능소재, 전자화학공업 소재 등으로 2021년과 비교해 8개가 준 296개 품목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히토류 소재를 비롯해 첨단 소재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자립에 나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략인데요. 치열해지는 반도체 전쟁,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소재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쭉 내려보면요. 중국 정부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가 신소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상보험 정책을 업데이트했다는 내용입니다. 총 296개 품목이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약간 줄었는데 텅스테인이나 몰리브덴 이런 합금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이런 신소재를 생산한 기업들은 품질 위험을 담보해주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현지 정부로부터 보험료도 지원해준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소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죠. 새로운 소재를 뜻합니다. 기존에 있던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성질을 내거나 아니면 더 좋은 그런 성능을 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잠재력도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광섬유라든지 그리고 요즘 많이 들어봤을 만한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신소재의 일종이죠. 그러면 왜 중국이 이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통해서 기존의 약점을 보이던 분야들 반도체 시장 같은 곳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국이 비슷한 전략을 많이 구사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양자 컴퓨터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국가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는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새로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자 컴퓨터도 있고 전기차도 비슷합니다. 전기차도 기존의 내연기관 시장에서의 경쟁은 사실상 포기를 해버리고 이쪽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걸 반도체 시장에서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중국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반도체 자립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경쟁을 하고 있지만 범용 반도체 쪽에서는 몇 년 뒤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3세대 반도체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세대 반도체가 뭐냐? 이거는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핵심 기술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 첨단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중국 쪽에 계속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잡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재도 없고요. 아직까지 주도적인 플레이어도 없는 3반도체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3반도체가 뭐냐?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3반도체는 기존의 반도체 웨이퍼, 이거 이렇게 둥그란 거, 이건 말하죠. 이거는 보통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저항이 작고 강도와 열전도율이 높은 탄화규소 또는 질화갈륨 이런 것들로 대체한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더 좋은 반도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전력 생산이나 아니면은 우주나 전기차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요가 있는데요. 앞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직은 주도적인 국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을 선점한 주도 국가가 없다 보니까 중국이 이거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또 원천 기술도 없다 보니까 미국과의 경쟁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차세대 산업 가운데 일부 특히 양자 컴퓨터 이런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요. 현실적인 위협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도체라는 건요. 앞으로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3세대 반도체 같이 무주공산인 목표점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국내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부 역시도 관련된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경쟁에서 이기는 건 어려워도 뒤처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